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출근길이 한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난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에서 날아온 한 뉴스가 여러 언론에서 감동적인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존 맥케인이라고 미국의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오바마와 겨뤘던 사람이죠. 2008년 대선에서요. 상원 의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대통령 다음으로 아마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존 맥케인이 수술을 했습니다. 뇌종양으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됐는데 80살입니다. 나이가. 어제 오바마 케어 토론에 대한 상원 회의에 아픈 몸을 가지고도 참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하려다가 반대가 있어서 트럼프 케어는 이렇게 접어버리고 일단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 법안을 만드는 부분을 논의했는데 어제 존 맥케인은 우리는 대통령의 쫄병이 아니다 라면서 토론 개시는 찬성했지만은 다른 공화당 의원 6명과 더불어 이 오바마 케어 폐지에는 반대를 해서 더 나은 대체 입법이 되어야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저소득 정빈원청과 노인청에 대한 의료적 대체 방안이 내가 공화당이기는 하지만은 없다 라면서 분명히 국민을 향한 자기 소신을 보였고 트럼프의 입장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의원이 없고요. 여름철이라고 여당이 자기들이 중요한 추경을 하는데 26명이나 외유를 떠나고 전체로 의원 중에서 한 60%만 참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표결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어디 놀러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개인사가 국회 일보다 더 중요하다면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는 몇 년 동안 한 임기 4년이면 적어도 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개인사를 의원직 수행 뒤로 미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맥케인 같은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북핵 시계, 즉 12시면 북한의 핵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다 하면 지금 한 11시 한 45분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내년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과 또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ICBM 이 두 가지를 완성하면 북핵 시계가 이렇게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개발 완료 시점을 북한이 2년 단축했다. 그래서 내년에 북한이 이 모든 것을 완결 지을 것 같다. 그러면 내년이라고 하면 2018년 1월입니까? 12월입니까? 그래서 빠르면 수개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빠르면 북한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남인처럼 대통령도 여야 국회도 국민도 언론도 조용합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 일주일 전입니까? 이 북한에다가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해놓고 또 더 나아가서 지난 열흘 전에 이 와중에 신베를린 선언 구상에 옮긴다면서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시자 회담을 제안했고 그 시한이 북한의 답변 시한이 오늘인데요. 오늘은 정정협정 북한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들은 오늘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ICBM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도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을 하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걱정을 안 하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ICBM급 발사가 오늘 이후에 이번 주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태세를 완화해서 완전히 평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KBS 취재 결과 나왔다고 어젯밤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난 7월 4일 북한이 미국 본토에 거의 도달할 수 있는 화성 14호라는 여태까지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이 ICBM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만은 군의 평시 경계 상태는 가장 낮은 단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군의 이 평시 경계 상태는 3단계인데요. 1단계는 적의 도발 준비로 판단되는 특별한 징후가 보일 때, 2단계는 평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3단계는 평상시 수준을 할 때인데, 근데 군 이 사람들 정말 좀 꼬롬한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인 지난해 1월에는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경계태세를 3에서 2단계로 격상시켰고, 이후에 북한이 각종 미사일 발사와 5차 전략 도발을 거듭하자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5월 말부터는 경계태세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는 겁니다. 5월에는 북한이 화성 12호, SLBM, 북극성 2호, 지대공 요격미사일, 신형 스커드 미사일까지 모두 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의 경계태세도 정권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비를 맞춰주는 경계태세를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 군은요, 무슨 자주국방, 더 나아가서 무슨 뭐 KAMD 킬체인, 뭐 적 지휘부를 척살해요, 참수 뭐 작전요, 아주 개가 웃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전시작전권 이양하겠다라는데 군 내에서 저것들 스스로 과거 군수내부가 국회에서 미군이 없이 지금 북한군을 막을 형편이 안 된다고 실토해 놓은 주제에 지금 그거 지금 우리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사람 없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전시작전권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6.25 때 현리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1951년 4월 5월에 있었던 전투인데요. 현리의 오미치라는 그 고개 앞에 중공군이 포위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군 사무군단이 사단이 몇 개가 마치 포위당했는 줄 착각을 하고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어떤 작전을 포기한 채 수만 명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단장도 도망가고요. 군단장이 왔다 갔는데 도망간 걸로 오인받으면서 아무런 공격을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공포에 질려서 트럭이니 폰이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지휘관들은 이런 차량이나 포를 파괴하기 바빴고, 그래서 수만 명이 뿔뿔이 대오도 유지하지 못한 채 산으로 흩어져 가지고요,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저기 진부리 가가지고요, 거기서 수습을 했습니다. 미군 사령관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 1950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참전하자 전시작전권을 미군 사령관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벤플리트 사령관인가 한 사령관이요, 한국 군단장한테, 김종호 군단장이었을 거예요. 당신은 내일부터 부대가 없다, 지휘할 자격도 없다고 해서 군단장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3군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요, 100km쯤 후퇴해서 후퇴한 사람들 다 모아보니 한 70%가 모였다는 거예요. 장비는 다 내버리고.
30%는 오다 죽거나 잡혀서 사살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했다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한 조창호 대입니까? 그 사람도 그때 포로가 된 겁니다. 정말로 저는 한국군의 이런 태도들을 보면요, 군인 같은 군인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지금 국방부의 인사들은 미국이 2018년에는 실전에 사용 가능한 ICBM을 배치 완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요, 북한의 ICBM이나 핵계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훨씬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휴민트의 정보인데요. 휴민트라는 것은 국정원이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대인 첩보망을 가동을 해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이 휴민트 정보망도 정권 바뀌고 어쩌고 하면서 이전에 이미 다 붕괴되어 있었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듯 북한의 간첩을 직접 보내어서 북한의 군사시설을 탐지하거나 정보를 빼오는 것은 이미 꿈도 못 꿨고, 탈북자들이나 북한의 무슨 어떤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이 만주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북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껏 정보를 돈 주고 사는 정도가 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 중국 단속이 강화되어서 휴민트도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도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도 지금 뭐 방첩 기능이나 정보 수집 기능을 해체시켜 가고 있으니까 더더욱 약해지겠죠. 어쨌거나 이런 정보도 갖지 못한 채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여전히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2-3년 걸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ICBM을 ICBM이라고 그래서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이 지난번에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한국 측 주장으로 북한과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북한이 ICBM 개발이 여전히 몇 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군은 국민 앞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이 내년에 다 완성시킨다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성급한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군이 북한의 ICBM이 2-3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근거는 출처가 분명하게 한번 제시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한미의 시각차가 나오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북한하고 협상하자, 대화하자, 지원하자 이러는 판이니까 북한이 아직도 ICBM 핵을 개발을 완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래야 북한하고 대안이 뭐니 하는 부분이 말이 되지. 북한이 이제 곧 6개월 뒤에는 완성시키고 최종 단계다 이렇게 하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무슨 남북 협상을 주도하고 지원하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좀 미친놈 같아 보일까봐 자꾸 북한의 ICBM이 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의 군바디들이 호드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군인이라면요, 계급장을 던지고도 소신있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각오가 돼야 군수뇌부를 하죠. 나는 진짜 군인이 아니라 군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오늘쯤 ICBM을 쏠 줄 모른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야단인데, 우리는 오늘을 시한으로 북한한테 대화하자고 액을 복걸하고 자빠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명분이 없어지고 우리 정부가 무슨 남북대화 주도 운전석 티켓이니 뭐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 한다고 미국에 가서 G20 가서 그랬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지금 자꾸 북한이 멀었다라고 애써 최저 수준으로 북한을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런 부분으로 한미 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견이 서로 생겼을 때,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요, 한국한테 도대체 이 공조하고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고 이런 어떤
대북 압박 전선에서 우리를 이탈자로 간주하고 배신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의 지난주 월요일 대북 협상 제안, 회담 제안 이후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모양새를 보였고 그걸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즉 북한의 원유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수입을,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지원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북한으로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선박을 운항을 금지시키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남북 군사회담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문재인 정부의 애절한 대화 제의를 끝내 뿌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 관계자는 자기 이름도 대지 못하고 익명으로 북한이 우리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징후까지 보여서 답답하다.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뭘 기다려. 그런데 이 베를린 구상인이 먼 일을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했을 때 북한이 ICBM을 쌓았을 때 그때 알아봤어야지. 그걸 G20 가서 또 신베를린 선언인이 어쩌니 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북한에 대화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뒤에 북한이 이제 곧 도발을 하겠죠. ICBM을 또 한번 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뒤늦게, 그것도 빨리 바꾸지 못할 겁니다. 한참 있다가 바꾸면서 아마 망신당하고 이럴 거 다 있는 이런 처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요, 국민 헷갈리게 하려고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한국의 미사일, 재래식 미사일, 그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미리 쏠 용기도 없고 쏠 정보도 없고 쏠 자신도 없는 나라에서요. 그걸 탄두를 뭐 500kg인데 1톤으로 트럼프한테 이야기해서 바꿨다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참석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문 대통령이 오히려 안보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안보 행보는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2012년 대선 지고 난 뒤 1219 끝이 시작이다라고 쓴 자신의 책에서 이 국가나 애국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민주진영이 관심을 덜 가졌는데 이제는 이걸 갖다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안보 사랑 어쩌고 저쩌고를 이 정권 찬양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큰 흐름에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또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안보를 지킬 수 없는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항상 비거덕거리면서 뒤통수를 우리가 치면서 그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요. 공동성명에 무슨 남북 대화 주도원이 어떠니 그래서 우리가 운전석 앉겠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처신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베를린 가서도 한미일 공동성명 채택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습니까? 자국까지 바꿔서 ICBM을 ICBM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재래식 탄두 중량 열렸다, 무슨 미사일 발사 창간했다는 걸 가지고 안보 행보를 한다고요?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공연히 이러지 말고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으면서 그걸 김을 빼고 있고 한국이 나서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안보 행보를 하고 있다고 왜 쇼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를 실 흘리고 자빠졌습니다. 그거 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도 없고요. 이 정권에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만들으라고 허가도 안 내줍니다. 미국의 동의 없이 원자력 잠수함,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고 IAEA가 있는데 만들 수 있습니까? 꿈 같은 뻥 좀 그만 치기 바랍니다. 괜히
북한하고 거래하고 싶고 이렇게 지원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서 안다라는데 공연히 주변 이웃이 있으니까 내 감함 지를 거니까 참고 듣는 척 해라 하면서 생감을 지르고는 돌아서서 미안하다 내 마음 본심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장난을 치지 말길 바랍니다. 자꾸 그러니까요. 우매한 국민들 중에는 똥인지 원주민인지 구별을 하지 못해서 안보가 이 정도가 되도록 아무 생각도 없고 태평성대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체로 의원 중에서 한 60%만 참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표결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어디 놀러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개인사가 국회일보다 더 중요하다면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는 몇 년 동안 한 임기 4년이면 적어도 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개인사를 의원직 수행 뒤로 미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맥케인 같은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북핵 시계, 즉 12시면 북한의 핵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다 하면 지금 한 11시 한 45분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내년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과 또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ICBM 이 두 가지를 완성하면 북핵 시계가 이렇게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케어 토론에 대한 상원 회의에 아픈 몸을 가지고도 참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하려다가 반대가 있어서 트럼프 케어는 이렇게 접어버리고 일단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 법안을 만드는 부분을 논의했는데 어제 존 맥케인은 우리는 대통령의 쫄뱅이 아니다 라면서 토론 개시는 찬성했지만은 다른 공화당 의원 6명과 더불어 이 오바마 케어 폐지에는 반대를 해서 더 나은 대체 입법이 되어야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저소득 정빈곤층과 노인층에 대한 의료적 대체 방안이 내가 공화당이기는 하지만은 없다 라면서 분명히 국민을 향한 자기 소신을 보였고 트럼프의 입장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의원이 없고요. 여름철이라고 여당이 자기들이 중요한 추경을 하는데 26명이나 외유를 떠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출근길이 한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난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에서 날아온 한 뉴스가 여러 언론에서 감동적인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존 맥케인이라고 미국의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오바마와 겨뤘던 사람이죠. 2008년 대선에서요. 상원 의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대통령 다음으로 아마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존 맥케인이 수술을 했습니다. 뇌종양으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됐는데 80살입니다. 나이가.
어제 오바마 지금 개발 완료 시점을 북한이 2년 단축했다. 그래서 내년에 북한이 이 모든 것을 완결지을 것 같다. 그러면 내년이라고 하면 2018년 1월입니까? 12월입니까? 그래서 빠르면 수개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빠르면 북한이 딱 향후 6개월 이내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남인처럼 대통령도 여야 국회도 국민도 언론도 조용합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 일주일 전입니까? 이 북한에다가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해놓고 또 더 나아가서 지난 열흘 전에 이 와중에 신베를린 선언 구상에 옮긴다면서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시자 회담을 제안했고 그 시한이 북한의 답변 시한이 오늘인데요. 오늘은 정정협정 북한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들은 오늘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ICBM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도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을 하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걱정을 안 하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ICBM급 발사가 오늘 이후에 이번 주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 태세를 완화해서 완전히 평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KBS 취재 결과 나왔다고 어젯밤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난 7월 4일 북한이 미국 본토에 거의 도달할 수 있는 화성 10소라는 여태까지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이 ICBM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만은 군의 평시 경계 상태는 가장 낮은 단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군의 이 평시 경계 상태는 3단계인데요. 1단계는 적의 도발 준비로 판단되는 특별한 징후가 보일 때, 2단계는 평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3단계는 평상시 수준을 할 때인데, 근데 군